2000년 11월 17일 밤 11시 42분.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요. 선영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아기를 재우고 나온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다크서클이 자리 잡고 있었다. 태수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아니, 읽는 척하고 있었다. 대답이 없었다. 언제나처럼. 당신, 내 말 들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태수는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선영은 알았다. 그의 눈 속에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들었어. 짧은 대답이었다. 그게 끝이었다. 태수는 다시 신문을 들었고 선영은 침실로 돌아갔다. 그날 밤 선영은 베개를 적시며 울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태수도 눈을 감지 못했다. 그 후로 20년.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 과연 이 부부의 결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어느 날. 찰칵. 알람 소리가 아니었다. 태수는 알람이 울리기 5분 전, 항상 정확히 오전 6시 25분에 눈을 떴다. 20년간 반복된 생체 리듬이었다. 침대 반대편에서 선영의 숨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얕은 호흡. 태수는 안다. 그녀도 이미 깨어 있다는 것을. 하지만 일어나지 않는다. 그가 먼저 침실을 나갈 때까지. 태수는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다. 슬리퍼를 신는 소리마저 최소화하려 애썼다. 문손잡이를 돌릴 때도 천천히 삐걱거리지 않도록. 끽. 그래도 소리는 났다. 침실 문이 닫히자 선영이 눈을 떴다. 천장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서둘러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거실로 나온 태수는 커피포트에 스위치를 올렸다. 물이 끓는 소리가 고요한 아침을 깨웠다. 그는 습관적으로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10월의 공기가 밀려 들어왔다. 7층에서 내려다본 세상은 이미 깨어나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쓰레기를 버리러 나온 노인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태수는 커피를 내렸다. 2잔. 언제나 그랬듯이. 첫 번째 잔에 설탕 1스푼. 자신의 것. 두 번째 잔엔 아무것도 넣지 않았다. 선영은 블랙커피를 마셨다. 10년 전부터였다. 그 전에는 프림과 설탕을 넣어 마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블랙으로 바뀌었다. 태수는 묻지 않았다. 왜 바뀌었는지. 선영도 설명하지 않았다. 그냥 바뀌었을 뿐이다. 2개의 커피잔을 탁자에 나란히 놓았다. 정확히 30cm 간격. 매일 같은 자리, 같은 간격. 태수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기 시작할 때 침실 문이 열렸다. 선영이 나왔다. 그녀는 태수를 보지 않았다. 태수도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서로의 존재를 너무나 명확하게 느끼고 있었다. 선영은 자신의 커피잔을 집어들고 창가로 걸어갔다. 그녀의 자리. 20년간 변하지 않은 아침의 포지션.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약 4m. 말은 없었다. 인사도 없었다. 잘 잤어요? 또 오늘 날씨 좋네요도 없었다. 그저 커피를 마시는 소리, 머그잔이 탁자에 닿는 소리, 창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만이 거실을 채웠다. 7시 15분 태수가 먼저 일어났다. 출근 준비를 해야 할 시간. 그는 커피잔을 싱크대에 놓고 욕실로 향했다. 세면대 앞에 선 태수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48세. 이마에 주름이 깊어졌다.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보였다.
나이가 들었구나. 전동면도기를 켜고 턱 밑을 밀기 시작했다. 윙 하는 소리가 욕실에 울려 퍼졌다. 거울 너머로 거실이 보였다. 선영은 여전히 창가에 서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작아 보였다. 언제부터였을까? 그녀가 이렇게 작아 보이기 시작한 게. 면도를 마친 태수는 양복을 꺼내 입었다. 네이비 수트, 흰 셔츠, 남색 넥타이. 20년간 변하지 않은 조합. 7시 43분 태수가 현관으로 향했다. 구두를 신으면서 그는 습관적으로 거실을 돌아봤다. 선영은 여전히 창가에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개가 살짝 돌아와 있었다. 태수를 보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태수는 입술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다녀오겠습니다. 말하려고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니, 낼 수 없었다. 대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0.5초의 인사. 선영도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0.3초의 응답. 철컥. 현관문이 닫혔다. 선영은 문이 닫힌 후에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 든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다. 창밖으로 태수가 나오는 것이 보였다. 아파트 입구를 빠져나가는 그의 뒷모습. 조금 굽은 어깨, 느린 걸음걸이. 저 사람도 늙었네. 선영의 가슴 한쪽이 아렸다. 그리움일까, 서글픔일까, 아니면 그냥 습관적인 감정일까.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텅 빈 거실. 20년 전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공간. 지금은 정막만이 가득했다. 선영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TV를 켰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부부간 대화 시간이 평균 하루 11분에 불과한 것으로. 선영은 재빨리 채널을 돌렸다. 태수 씨, 커피 한 잔 하실래요? 후배 직원 민준이 밝게 웃으며 말을 걸었다. 태수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고개를 끄덕였다. 휴게실로 향하는 복도. 민준이 말을 이었다. 와,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이런 날은 일찍 퇴근해서 데이트라도 해야 하는데. 태수 씨는 결혼하셨으니 좋겠어요. 집에 가면 부인분이 계시잖아요. 태수는 미소를 지었다. 입꼬리만 올라간 형식적인 미소. 그렇지. 커피를 받아들고 창가로 갔다. 16층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분주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태수 씨는 부인분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민준의 질문에 태수의 손이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 아, 제가 요즘 여자친구랑 대화가 안 통해서요. 선배님은 결혼 생활 오래 하셨으니까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서요. 태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대화 많이 하지는 않아. 아, 그래도 가끔은 하시잖아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였더라. 기억나지 않았다. 10년 전? 15년 전? 아니, 어쩌면 20년 전 그날 밤이 마지막이었을지도. 태수 씨? 응. 각자 바빠서. 짧은 대답으로 대화를 끝냈다. 민주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선영은 청소기를 돌리고 있었다. 위잉 하는 소음이 아파트를 가득 채웠다. 침실, 거실, 주방.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손. 20년간 반복한 동작. 청소가 끝나고 나니 오전 11시 30분 점심을 준비하기엔 이르고 그렇다고 다른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꺼냈다. SNS를 켰다. 친구들의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다. 남편이랑 제주도 왔어요. 20주년 기념 여행.
오늘 결혼기념일 남편이 꽃다발 사줬어요. 우리 부부의 일상 브이로그 올렸어요. 보러 와주세요. 선영은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다. 행복한 부부들의 사진.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녀는 앱을 끄고 핸드폰을 내려놨다. 우리도 저랬던 적이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봤다. 신혼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다. 첫째가 태어났을 때, 태수가 산부인과 복도에서 울었던 모습. 둘째의 돌잔치 날, 둘이서 케이크를 자르며 웃었던 순간. 있었어. 분명히 있었어. 그런데 언제부터 사라진 걸까? 언제부터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 선영은 침실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다. 제일 안쪽 깊숙한 곳에 오래된 상자가 있었다. 그녀는 상자를 꺼내 침대에 앉아 뚜껑을 열었다. 결혼 앨범, 노란빛이 바랜 사진들, 26살의 선영과 28살의 태수, 웨딩드레스와 턱시도,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사람. 우린 정말 사랑했었는데. 선영의 손가락이 사진 위를 쓰다듬었다. 젊은 태수의 얼굴. 그때 그의 눈빛은 반짝였다.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다음 장을 넘겼다. 신혼여행 사진. 제주도. 바다를 배경으로 손을 잡고 있는 두 사람. 그때는 손도 잡았었지. 지금은 언제 마지막으로 손을 잡았는지조차 기억나지 않았다. 선영은 앨범을 덮고 상자에 다시 넣었다.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돌아갈 수 없는 시간. 태수 씨, 여기요. 부장 김성훈이 손을 흔들었다. 회사 동기들과의 점심 약속이었다. 태수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펼쳤다. 김치찌개, 된장찌개, 불고기 정식. 태수는 뭐 시킬 거야? 된장찌개요. 맨날 똑같은 거 먹네. 좀 다른 것도 먹어봐. 태수는 쓴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 그는 항상 같은 것만 먹었다. 변화를 싫어했다. 아니, 변화가 두려웠다. 음식이 나오고 다들 수저를 들었다.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다. 야, 너희 집 애들은 몇 살이야? 큰애가 대학교 2학년, 작은애가 고3. 아이고, 고3이면 수능 준비하느라 난리겠네. 이제 독립할 나이네. 그럼 부부만 남는 거잖아. 좋겠다. 성훈이 웃으며 말했다. 좋긴 뭐가 좋아. 애들 없으니까 오히려 더 어색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다. 어색하다고? 응. 애들이 있을 때는 애들 얘기라도 하는데 둘만 남으니까 할 말이 없어. 성훈이 자조적으로 웃었다. 우리 부부도 요즘 대화가 없어. 아침에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이게 전부야. 저녁 먹을 때도 TV만 보고. 다른 동기 재민이 끼어들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솔직히 말하면 나 요즘 집에 가기 싫어. 집에 가면 더 외로워. 맞아. 같이 있는데 혼자인 것 같은 느낌. 그게 제일 힘들어. 태수는 조용히 밥을 먹으며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다들 비슷하구나. 자신만 그런 게 아니었다. 20년, 30년을 함께 산 부부들이 모두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태수 씨는 어때요? 부인분이랑 대화 많이 하세요? 재민이 물었다. 태수는 수저를 내려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우리는 대화를 안 해. 안 한다고? 응. 거의 20년 동안. 식탁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모두가 태수를 바라봤다. 20년? 응. 그게 어떻게 가능해? 태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냥 그렇게 됐어.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참았고 나중엔 익숙해졌고
이제는 말을 하려고 해도 뭘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이혼은 생각 안 해봤어? 해봤지. 근데 태수는 창밖을 바라봤다. 근데 이혼하고 나면 뭐가 달라질까? 결국 또 혼자잖아. 그럼 지금이랑 뭐가 다르지? 차라리 지금이 더 나은 것 같아. 적어도 집에 가면 누군가는 있으니까. 재민이 한숨을 쉬었다. 와, 그 말 되게 슬프다. 슬프긴. 이게 현실이야. 그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각자의 밥그릇을 들여다보며 각자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선영은 베란다에 나가 빨래를 걷고 있었다. 바스락바스락. 건조된 옷에서 나는 소리. 태양 냄새. 그녀는 태수의 와이셔츠를 집어들고 코를 가까이 댔다. 햇살 냄새가 나네. 와이셔츠를 개면서 그녀는 문득 생각했다. 나는 이 사람의 아내일까? 20년을 함께 살았다. 같은 집에서 같은 침대에서 잤다. 하지만 그녀는 태수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다. 그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행복한지 불행한지 아무것도 몰랐다. 선영은 개어놓은 옷을 들고 침실로 갔다. 태수의 옷장을 열고 하나하나 넣기 시작했다. 와이셔츠, 양말, 속옷. 20년간 그녀는 태수의 옷을 빨래하고 개고 정리했다. 마치 자동화된 기계처럼. 나는 가정부인가 아내인가. 옷장을 닫으며 그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46세, 입가에 잔주름, 피곤해 보이는 눈. 나도 늙었네. 그녀는 서랍을 열고 오래된 립스틱을 꺼냈다. 거울을 보며 조심스럽게 발랐다. 빨간색이 입술을 물들였다. 마지막으로 화장한 게 언제였더라. 거울 속의 자신이 조금은 낯설어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오래전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이 보였다. 선영은 립스틱을 닦아내고 다시 서랍에 넣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뭐하러 바르겠어. 태수 씨, 먼저 퇴근할게요. 응, 조심히 가.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이 점점 비어갔다. 태수는 자리에 남아 서류를 정리했다. 사실 급한 일은 없었다. 그냥 집에 가기 싫었다. 집에 가면 또 그 침묵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시계를 봤다. 5시 47분. 조금 더 있다가 가자. 태수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이메일을 확인했다. 읽지 않은 메일 3개.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 그는 인터넷 창을 열었다. 포털 사이트 메인 화면. 중년 부부 대화법. 무의식적으로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들이 떴다. 20년 차 부부, 대화 없어도 괜찮다? 말 없는 결혼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중년 부부 침묵의 위험성. 태수는 첫 번째 기사를 클릭했다. 많은 중년 부부들이 대화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시작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합니다. 20년, 30년간 쌓인 침묵의 벽은 쉽게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태수는 기사를 끝까지 읽었다. 전문가들은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날씨가 좋네요. 같은 일상적인 대화부터 시도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태수는 중얼거렸다. 얼마나 간단한 말인가. 하지만 그 간단한 말조차 20년간 하지 못했다. 그는 브라우저를 껐다. 내일 해보자. 내일은 말을 걸어봐야겠다. 매일 똑같은 다짐. 그리고 매일 지켜지지 않는 약속. 철컥. 현관문이 열렸다. 태수는 구두를 벗으며 거실을 봤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선영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태수를 봤다.
태수도 그녀를 봤다. 1초의 눈맞춤. 그리고 선영은 시선을 TV로 돌렸다. 태수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침실로 갔다. 양복을 벗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었다. 거울에 비친 자신, 피곤한 얼굴, 어깨의 무게. 오늘은 말을 걸어볼까?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거실로 나가는 발걸음은 무거웠다. 거실로 나온 태수. 선영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다. 태수는 선영 옆 소파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약 1미터. 가깝지만 멀었다. TV 화면에서는 날씨 예보가 나오고 있었다. 내일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태수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다. 오늘 날씨 좋았어요. 머릿속으로 문장을 만들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10초가 지났다. 20초가 지났다. 선영은 계속 TV를 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귀는 태수에게 가 있었다. 그가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 숨소리가 평소와 달랐다. 혹시 말을 거는 건가? 선영의 심장이 빨라졌다.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다. 하지만 태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30초가 지나고 1분이 지나고 선영은 조용히 일어났다. 주방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또 놓쳤구나. 식탁 위에 저녁이 차려졌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2개의 밥그릇, 2개의 국그릇. 태수와 선영은 마주 앉았다. 정확히 마주보는 게 아니라 약간 비스듬하게. 서로의 시선이 완전히 마주치지 않도록. 수저를 드는 소리, 밥을 뜨는 소리, 국을 떠먹는 소리. 오직 식사 소리만이 식탁을 채웠다. 태수는 반찬을 집으며 슬쩍 선영을 봤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다. 저렇게 흰머리가 많았나? 선영도 국을 떠먹으며 태수를 봤다. 그의 이마에 깊게 파인 주름, 눈가의 다크서클. 많이 피곤한가 보다. 두 사람은 서로를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걱정을 말로 꺼내지 못했다. TV에서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다. 젊은 부부가 다투는 장면이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잖아. 나도 힘들다고. 좀 이해해 줄 수 없어? 드라마 속 부부는 소리를 지르며 싸웠다. 감정을 쏟아냈다. 태수와 선영은 그 장면을 봤다. 저렇게라도 감정을 표현하면 나을까? 같은 생각이 두 사람의 머릿속을 스쳤다. 식사를 마친 태수는 설거지를 하는 선영을 봤다. 싱크대 앞에 선 그녀의 뒷모습. 도와줄까? 생각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20년간 선영은 혼자 설거지를 했다. 태수가 도와준 적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는 초반 몇 년은 도왔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녀 혼자의 일이 되어버렸다. 이제 와서 도와주면 오히려 어색하겠지. 태수는 거실로 돌아가 소파에 앉았다. 싱크대에서 들려오는 물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선영은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다.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 그릇을 닦았다. 씻고 나온 태수와 선영은 침대에 누웠다. 침대는 퀸 사이즈. 두 사람 사이에는 약 50cm의 간격이 있었다. 등을 맞댄 채 천장을 보는 태수, 창문을 보는 선영.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또, 딱, 또, 딱. 태수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내일은 꼭 말을 걸어야지. 매일 밤 하는 다짐. 선영도 눈을 뜨고 있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녀의 눈에서 한 방울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베갯니들 적시며 태수가 잠에서 깼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 어둠 속에서 선영의 실루엣이 보였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화장실로 향했다. 선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밤의 서울.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다. 누군가의 가정이었다. 저 집들도 우리 같을까? 그녀는 생각했다. 화장실에서 나온 태수는 창가의 선영을 봤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울고 있는 건가? 태수는 다가가려다 멈췄다. 내가 다가가면 그녀는 뭐라고 할까?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와서 위로하려고? 그런 말을 들을 것 같았다. 태수는 조용히 침대로 돌아가 누웠다. 선영은 한참을 창가에 서 있다가 천천히 침대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다시 등을 맞댔다. 50cm의 거리. 하지만 그 거리는 50km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평소와 같은 아침이었다. 6시 25분 태수가 일어났다. 커피를 내렸다. 2잔. 선영이 거실로 나왔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커피를 마셨다. 침묵. 하지만 오늘의 침묵은 어제와 달랐다. 더 무거웠다. 더 답답했다. 태수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선영을 봤다. 그녀도 그를 보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3초간의 눈맞춤. 그 순간 태수는 그녀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슬픔, 원망, 체념. 선영도 그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미안함, 후회, 두려움. 하지만 어느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선영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지하철 안. 태수는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서 있었다. 모두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그도 핸드폰을 꺼냈다. 문자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들 민수 아빠, 이번 주말에 집 갈게요. 엄마한테 잘 전해주세요. 태수는 답장을 보냈다. 알았다. 조심히 와라. 그리고 멈칫했다. 엄마한테 잘 전해주세요. 아들도 알고 있었다. 부모가 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태수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한테까지 이런 모습을 보였구나. 선영의 핸드폰이 울렸다. 딸 지수 엄마 이번 주말에 남자친구 데리고 갈게요. 아빠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선영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아빠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말을 전해달라는 것.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애들도 다 알고 있네. 우리가 말을 안 한다는 거. 선영은 딸에게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잘 오렴.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번 주말 애들이 다 온다. 20년 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 그 자리에서도 그들 부부는 말이 없을 것이다.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도. 토요일 오전 11시 엄마. 왔어요. 현관문이 열리며 딸 지수가 들어왔다. 그녀의 옆에는 남자친구 준호가 서 있었다. 어서 와. 선영이 반갑게 맞이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그래, 어서 와요. 태수 아버지. 선영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다. 태수가 방에서 나왔다. 그는 딸과 준호를 봤다. 오, 왔구나. 아빠. 지수가 달려가 태수를 안았다. 태수는 어색하게 딸을 토닥였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준호가 다시 인사했다. 그래, 왔어요. 짧은 대답. 거실에 앉은 네 사람. 지수와 준호는 소파에, 태수와 선영은 각각 떨어진 의자에 앉았다. 준호는 그 광경을 봤다. 부모님이 떨어져 앉으시네.
아버님, 어머님, 저희가 결혼하고 싶어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준호가 말했다. 태수와 선영은 동시에 딸을 봤다. 결혼? 응, 아빠. 우리 내년 봄에 결혼하려고. 지수가 밝게 웃었다. 선영은 딸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이 아이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녀는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 씨, 우리 지수랑 대화 많이 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준호가 당황했다. 네. 아, 네. 저희는 뭐든지 다 얘기해요. 하루에 있었던 일들, 생각들, 고민들. 다요.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세요. 계속. 네. 대화를 많이 하세요. 멈추지 말고. 한번 멈추면 선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시작하기 어려워요. 태수는 선영을 봤다. 그녀의 눈이 촉촉해져 있었다. 지수도 엄마를 봤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오후 일시 아들 민수도 도착했다.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선영이 준비한 음식들, 삼겹살, 김치찌개, 각종 반찬들. 우와, 엄마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네. 민수가 감탄했다. 너희 오니까 좋아서. 선영이 미소 지었다. 식사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서로 이야기하며 즐겁게 먹었다. 하지만 태수와 선영은 여전히 말이 없었다. 준호는 그 모습을 계속 관찰하고 있었다. 부모님이 한마디도 안 하시네. 서로에게. 지수가 아빠에게 뭔가를 물으면 아빠가 대답했다. 민수가 엄마에게 뭔가를 물으면 엄마가 대답했다. 하지만 부부끼리는 단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다. 식사 후 준호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대화를 들었다. 지수와 민수가 주방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오빠, 엄마, 아빠 왜 저래? 오늘따라 더 심한 것 같아. 원래 그러잖아. 우리 있을 때도 말 안 하시는데. 그래도 준호 앞에서는 좀 하시지. 창피하게. 지수야, 엄마 아빠는 원래 저러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 넌 기억 안 나? 기억나. 초등학교 때부터 그러셨지. 준호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저 아이들은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구나. 오후 5시 준호와 민수는 잠시 밖에 나갔다. 거실에는 태수, 선영, 지수만 남았다. 지수는 부모님을 번갈아 봤다. 소파 양끝에 앉아 있는 두 사람. 그 사이의 거리. 엄마, 아빠. 지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응? 두 사람이 딸을 봤다. 둘이 싸우신 거예요? 싸우다니? 선영이 당황하며 물었다. 둘이 말을 안 하시잖아요. 오늘따라 더 심하신 것 같아서. 아니야. 싸운 거 아니야. 태수가 말했다. 그럼 왜 서로 말을 안 하세요?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다른 집처럼 서로 말을 안 하지? 왜 서로를 안 보지? 선영은 대답하지 못했다. 친구네 집에 놀러 가면 친구 부모님들은 서로 이야기하시거든요. 여보, 오늘 뭐 먹을까? 날씨 좋네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라도 하시는데. 지수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안 그러세요? 싫으신 거예요? 서로가? 지수야.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아빠는 싫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그냥. 선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태수도 고개를 숙였다. 나 준호 만나면서 알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랑은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같이 있으면 행복하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근데 엄마 아빠는 같이 있어도
따로 계신 것처럼 보여요. 나 어렸을 때부터 그게 너무 슬펐어요. 미안해. 선영이 말했다. 미안하다고만 하지 마시고 이야기하세요. 서로한테. 지수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다. 아빠, 엄마한테 아무 말이라도 해보세요. 태수는 선영을 봤다. 선영도 그를 봤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본 두 사람의 눈. 태수는 입을 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아빠. 저녁 맛있었어요. 겨우 짜낸 한마디. 선영은 태수를 봤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그녀의 대답. 지수는 두 사람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게 20년 만에 나눈 대화예요? 오후 10시 아이들이 모두 돌아갔다. 거실에는 다시 태수와 선영만 남았다. 두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여전히 떨어져서.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다. 공기가 달랐다. 긴 침묵. 그리고 태수가 입을 열었다. 지수 말이 맞아. 선영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다. 우리 이상해. 이건 부부가 아니야.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20년 동안 난 당신한테 관심이 없었어. 아니, 관심을 갖는 방법을 잊어버렸어. 선영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처음엔 아니었잖아. 우리 결혼했을 때, 신혼 때. 우린 행복했어. 그랬지. 선영이 처음으로 대답했다. 그때는 매일 이야기했어.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당신이 회사에서 뭐 했는지, 내가 집에서 뭐 했는지. 응. 근데 언제부터였을까? 아이들 낳고, 육아하고, 일하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태수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서로한테 관심 가질 여유가 없었어. 아니, 여유는 있었는데. 귀찮았던 것 같아. 말하면 싸울 것 같고, 싸우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안 하게 됐어. 말을. 선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의 목소리. 처음엔 당신이 말을 안 해서 서운했어요. 섭섭했어요. 화도 났고. 미안해.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도 지치더라고요. 말 걸어봤자 대답도 없고 관심도 없고. 그래서 나도 포기했어요. 선영은 눈물을 닦았다. 그렇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이 지났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봤다. 우리 이혼할까요? 선영이 물었다. 태수는 놀라 그녀를 봤다. 이혼? 응. 이렇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당신도 나도.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이혼. 그 단어를 들으니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싫어. 태수가 말했다. 뭐? 이혼은 싫어. 왜요? 우리 같이 있어봤자. 그래도 싫어. 태수는 선영을 똑바로 봤다. 난 당신이 필요해. 선영의 눈이 커졌다. 말은 안 했지만 항상 필요했어. 당신이 있어서 내가 버틸 수 있었어. 무슨 아침에 일어나면 당신이 있고 집에 오면 당신이 있고 그게 나한텐 큰 위로였어.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말은 안 했지만 항상 고마웠어. 밥 해줘서, 빨래해줘서, 집 지켜줘서. 그리고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사랑했어. 20년 내내. 선영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나도요. 그녀의 목소리. 나도 사랑했어요. 말은 안 했지만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에게 다가갔다. 20년 만에 좁혀진 거리. 태수는 조심스럽게 선영의 손을 잡았다. 선영도 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떨리는 두 손. 미안해. 나도 미안해요.
이제부터라도 이야기하자. 우리 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어. 근데 해보자. 조금씩.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조금씩.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렸다. 6시 30분. 태수가 눈을 떴다. 그리고 옆을 봤다. 선영도 눈을 뜨고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잘 잤어요? 태수가 물었다. 간단한 질문. 하지만 20년 만에 하는 아침 인사. 선영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천천히 미소 지었다. 응, 잘 잤어요. 당신은? 나도. 어색한 대화, 어색한 미소. 하지만 시작이었다. 거실로 나온 두 사람. 태수는 평소처럼 커피를 내렸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달랐다. 오늘 커피 맛이 좋네요. 선영이 말했다. 태수는 놀라 그녀를 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요? 맨날 똑같이 타는데. 그래도 오늘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태수는 선영 옆에 앉았다.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 오늘 날씨 좋네요. 태수가 말했다. 그러게요. 산책이라도 갈까요? 우리 산책? 응. 우리 결혼하고 나서 같이 산책한 적 있었나? 태수는 생각해 봤다.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해요. 처음으로. 좋아요. 오전 10시 태수와 선영은 나란히 걸었다. 손은 잡지 않았다. 아직은 어색했다. 하지만 나란히 걸었다. 같은 속도로. 공기가 좋네요. 그러게요. 저기 은행나무 봐요. 단풍이 예쁘다. 진짜네. 사소한 대화들. 하지만 그 사소한 대화가 두 사람에게는 너무나 특별했다. 당신 요즘 회사에서 어때요? 선영이 물었다. 태수는 깜짝 놀라 그녀를 봤다. 회사요? 응. 힘든 일은 없어요? 아, 그냥 그래요. 늘 그렇죠 뭐.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들한테 들었어요. 아빠가 요즘 큰 프로젝트 맡았다고. 태수는 쓴웃음을 지었다. 아들이 더 많이 아네. 나에 대해. 이제부터는 내가 제일 많이 알 거예요. 선영이 미소 지었다. 태수도 웃었다.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저기, 당신.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응? 우리 저녁에 외식할래요? 외식? 응. 우리 둘이 밖에서 밥 먹은 게 언제였지? 선영은 생각해 봤다. 1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그럼 오늘 해요. 뭐 먹고 싶어요? 파스타? 좋아요. 파스타 먹으러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오후 6시 30분 이태원 파스타 레스토랑. 여기 앉으세요. 웨이터가 창가 자리로 안내했다. 태수와 선영은 마주 앉았다. 20년 만에 제대로 마주보고 앉은 식사 자리. 메뉴 보실게요. 메뉴판을 펼쳐든 선영.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된 것이다. 남편과의 데이트에 뭐가 좋을까요? 태수가 물었다. 당신은요? 난 당신이 먹고 싶은 거 먹어요. 그럼 로제 파스타요. 당신은? 난 까르보나라. 주문을 마치고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어제까지의 침묵과는 달랐다. 불편하지 않았다. 저기, 응? 미안해요. 20년 동안 태수가 말했다. 나도 미안해요. 아니, 내가 더 미안해. 난 당신한테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태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선영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선영은 놀라 그를 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일만 했지. 당신한테 신경 쓰지 못했어. 당신이 힘든지, 외로운지, 무슨 생각하는지 관심도 안 가졌어. 밥도 늘 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집안일도 다 해주는데 당연하게 생각했어. 고맙다는 말도 안 했고.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이 나한테 뭘 원하는지도 몰랐어.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난 그냥 이야기 좀 나누고 싶었어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알아. 이제 알아. 당신이 회사에서 무슨 일 하는지, 힘든 건 없는지, 그런 것만 물어봐도 됐는데. 선영이 눈물을 닦았다. 근데 당신은 대답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나도 지쳤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매일 이야기할게. 당신이 궁금해하는 거 다 이야기해줄게. 그러니까 나를 떠나지 마. 제발. 선영은 고개를 저었다. 안 떠나요. 나도. 당신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울었다. 레스토랑 안의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눴다. 오후 8시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한강으로 걸어갔다. 밤의 한강. 반포대교의 불빛이 물 위에 반사되고 있었다. 예쁘다. 선영이 말했다. 당신이 더 예뻐. 태수의 말에 선영이 깜짝 놀라 그를 봤다. 갑자기 왜 그래요? 진심이야. 당신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뻐. 거짓말. 진짜야. 아까 레스토랑에서 봤는데 불빛 받으니까 너무 예쁘더라. 선영은 얼굴이 빨개졌다. 이 나이에 무슨,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넌 내 아내고 내 눈엔 제일 예뻐. 태수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꽉.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연애. 다시 하자. 선영은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소리예요? 우린 결혼한 지 20년 됐는데. 그래도 괜찮아. 20년 차 연인. 어때? 바보 같아요. 그래, 난 바보야. 20년 동안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바보. 태수는 선영을 끌어안았다. 20년 만에 포옹. 선영은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흘렸다. 오빠, 20년 만에 부르는 호칭.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한강변 벤치에 앉은 두 사람. 손을 꼭 잡은 채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선영이 물었다. 글쎄, 일단 매일 대화하기. 그건 기본이고, 주말마다 데이트하기. 좋아요. 그리고 태수는 선영을 봤다. 같이 여행 가자. 우리 둘이서만. 여행? 응. 신혼여행 이후로 우리끼리 여행 간 적 없잖아. 선영은 생각했다. 맞아요. 항상 애들 데리고 갔지. 이번엔 우리만 가자. 제주도든 강원도든 아니면 외국이든. 좋아요. 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한개월 후 아침 7시. 여보, 일어나요. 선영의 목소리에 태수가 눈을 떴다. 몇 시야? 7시요. 출근 준비해야죠. 아, 맞다. 태수는 일어나 스트레칭을 했다. 오늘 회사에서 회의 있다고 했죠? 어떻게 알았어? 어제 말했잖아요. 아, 그랬지. 태수는 웃었다. 이제 그들은 매일 이야기를 나눴다.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아침 식사 시간. 여보, 계란 더 줄까요? 응, 하나만 더. 커피는? 오늘은 아메리카노로. 알았어요. 자연스러운 대화. 자연스러운 호칭. 여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익숙했다.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어요? 선영이 물었다. 된장찌개. 맨날 된장찌개만 먹으면서 다른 것도 해줄게요. 그래도 당신이 해주는 된장찌개가 제일 맛있어. 그래요? 그럼 오늘도 해드릴게요. 태수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늘. 저도 고마워요. 오후 12시 회사 태수 씨. 요즘 표정이 밝아진 것 같아요. 동료 민준이 말했다.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태수는 미소 지었다. 집에서 좋은 일이 있어. 집에서요? 응. 요즘 아내랑 대화를 많이 해. 와, 부럽다. 저는 여자친구랑 대화가 안 통해서 힘든데. 대화는 노력이야. 서로 노력하면 통해. 태수는 조언했다. 20년 동안 대화 안 하다가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금은 괜찮아. 20년 동안이요? 응. 그래서 더 소중해. 지금이. 민주는 감탄했다. 대단하시다. 저도 노력해야겠어요. 오후 6시. 선영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된장찌개, 김치전, 시금치나물. 띠리링. 현관 벨소리. 선영은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태수가 들어오며 말했다. 그리고 손에 든 꽃다발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그냥 주고 싶어서. 이유 없이요? 이유 있어야 해? 아내한테 꽃 사주는 게. 선영은 꽃다발을 받아들고 눈물을 글썽였다. 바보 같아. 왜 또 울어? 좋아서요. 태수는 선영을 안았다. 앞으로 자주 사줄게. 꽃도 선물도. 그냥 이렇게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오후 8시.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오늘 회의는 어땠어요? 잘 됐어. 프로젝트 승인받았어. 잘 됐네요. 축하해요. 고마워.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당신이 응원해줘서 힘이 났지. 태수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요즘 회사 가는 게 즐거워. 집에 오는 게 더 즐겁고. 저도요. 요즘 당신 오기만 기다려요. 진짜? 진짜요. 같이 저녁 먹고 이야기하고 TV 보는 게 너무 좋아요. 선영은 미소 지었다. 20년 전에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다행이야. 안 그래? 그렇죠. 3개월 후 제주도 제주공항. 우와, 날씨 좋다. 비행기에서 내린 선영이 환하게 웃었다. 그러게. 우리 운 좋네. 태수도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20년 만의 여행이네요. 우리만. 그러게. 설레는데? 엄청 설레요. 렌터카를 빌려 타고 드라이브를 시작했다. 창밖으로 펼쳐진 제주의 풍경. 푸른 바다, 유채꽃밭, 돌담길. 예쁘다. 선영이 감탄했다. 사진 찍어줄까? 나중에요. 일단 호텔 가요. 바다가 보이는 오션뷰 객실. 우와, 여기 좋다. 선영이 발코니로 뛰어나갔다. 태수도 따라 나갔다. 두 사람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다. 여보. 응? 행복해요. 지금. 선영이 말했다. 나도. 20년 전에는 이런 거 못 느꼈는데. 뭘? 당신이랑 같이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거. 그때는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선영은 태수를 봤다. 근데 20년 동안 말도 안 하고 살다가 다시 시작하니까 모든 게 새롭고 소중해요. 나도 그래. 태수는 선영을 끌어안았다.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이제는. 저도요.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꼭 안았다. 여기요, 회 정식 2인분이요. 해변 레스토랑에서 주문을 마치고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붉게 물든 하늘, 주황빛 바다. 너무 예쁘다. 사진 찍자. 태수는 핸드폰을 꺼내 셀카를 찍었다. 하나, 둘, 셋. 찰칵. 사진 속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우리 SNS에 올릴까? 올려요. 애들한테도 보여주고. 태수는 사진을 올리며 글을 썼다. 아내와 20년 만의 여행. 늦었지만 다시 시작합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딸 지수 아빠 엄마 행복해 보여요. 유유 좋아요. 아들 민수 굿굿 잘 다녀오세요. 동료 성훈 태수야 부럽다. 우리도 해야겠어. 태수는 선영에게 핸드폰을 보여줬다. 봐, 애들도 좋아해. 그러게요. 다들 축하해주네.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응. 꼭요.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오늘 재밌었어요. 나도. 내일은 뭐 할까? 한라산 갈까요? 좋지. 등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뭐? 우리 사진관 가서 사진 찍을까요? 커플 사진. 커플 사진? 응. 요즘 유행하잖아요. 스냅 사진. 태수는 웃었다. 그거 젊은 사람들이 찍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젊어요. 마음은. 그래. 찍자. 평생 간직할 수 있게. 고마워요. 선영은 태수의 품에 안겼다. 여보,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두 사람은 서로를 아는 채 잠이 들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부부가 되어 6개월 후 결혼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웨이터가 샴페인을 따라주었다. 태수와 선영은 잔을 들었다. 20년이네요. 선영이 말했다. 그러게. 빨리 지나갔어. 처음 19년 반은 힘들었지만 마지막 6개월은 행복했어요. 나도. 이제부터는 계속 행복할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다. 땡. 선영아. 태수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열어봐. 선영은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커플 반지가 들어 있었다. 이거 20년 전에 제대로 된 반지 못 사줬잖아. 이제라도 끼워주고 싶어서. 태수는 반지를 꺼내 선영의 손가락에 끼워줬다. 김선영, 나랑 다시 결혼해 줄래? 무슨 소리예요? 우린 이미 결혼했는데. 알아. 근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제대로. 선영은 눈물을 흘렸다. 네. 할게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태수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안았다. 레스토랑을 나와 집으로 가는 길. 손을 꼭 잡고 걷는 두 사람. 여보, 우리 애들한테도 이야기해줘야 할 것 같아요. 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20년 동안 힘들었던 것도. 왜? 애들도 알아야죠. 결혼이 항상 쉬운 게 아니라는 거. 힘들어도 노력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말해주자. 우리 이야기. 특히 지수한테요. 곧 결혼할 텐데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생각이야. 1년 후 딸 지수의 결혼식 전날. 온 가족이 모였다. 지수와 준호, 민수, 그리고 태수와 선영. 내일 드디어 결혼이네. 민수가 말했다. 응, 떨려. 지수가 웃었다. 준호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선영이 말했다. 네, 어머님. 평생 행복하게 해줄게요. 준호가 대답했다. 그럼 아빠 엄마. 지수가 두 사람을 봤다. 조언 좀 해주세요. 결혼 생활. 태수와 선영은 서로를 봤다. 뭐부터 말해줄까? 대화요. 선영이 말했다. 결혼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대화예요.
아빠 엄마는 예전에 대화 안 하셨잖아요. 지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야. 태수가 답했다. 우리는 20년 동안 대화 없이 살았어.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표현 안 하면 모르거든. 고마운데 말 안 하면 전달이 안 돼. 선영이 이었다. 그래서 지수야, 준호 씨랑 매일 이야기해. 사소한 것도 중요한 것도 화나는 것도 참지 말고 말하고 고마운 것도 꼭 표현하고. 태수가 덧붙였다. 그리고 손잡아. 자주 포옹도 하고. 우리는 그것도 안 했거든. 20년 동안. 선영이 쓸쓸하게 웃었다. 근데 1년 전부터 다시 시작했어.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졌어. 태수는 선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 지금 너무 행복해. 20년 전보다 더. 지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빠, 엄마. 이제 행복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너도 행복해라. 우리처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네, 꼭요. 준호도 고개를 숙였다. 가르침 감사합니다. 저희는 평생 대화하며 살게요. 2년 후 어느 일요일 오후 태수와 선영은 손주를 안고 있었다. 지수의 딸 생후 3개월 된 예린이. 할아버지 닮았어. 아니야, 할머니 닮았어.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웃었다. 여보, 우리 손주 낳는 날 볼 줄 알았어? 몰랐지. 그때 이혼했으면 이 행복을 못 느꼈을 거야. 선영이 말했다. 그러게. 다행이야. 우리 다시 시작해서. 태수는 선영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여보, 사랑해. 나도 사랑해. 매일매일 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두 사람은 손주를 안은 채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다. 20년의 침묵을 깨고 2년의 대화로 다시 만난 진정한 부부로서 20년의 침묵 끝에 찾은 것은 말이 아니라 진심이었고 시간이 아니라 노력이었으며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중년 부부들의 현실입니다. 함께 살지만 대화하지 않는, 사랑하지만 표현하지 않는, 고마운데 말하지 않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20년이 지났어도 30년이 지났어도 오늘부터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늦은 것은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끝입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은 어떤가요? 오늘 배우자에게 말을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 어땠어? 그 작은 질문 하나가 20년의 침묵을 깨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